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역사학과의 이재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동전에 관한 건데요. 아까 윤용호 선생님이 막 오수전 동전 거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었는데요. 작년 10월에 중국 석가장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뵀던 분들도 다시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가웠는데요. 그때 좀 놀랐던 게, 소문은 들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중국 돈을 가져가서 쓰려고 했는데 정말 돈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QR코드에 그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런 것만 통하는 세상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라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중국과 한국도 그런 차이를 보이는데, 천국은 돈이 통할까요? 돈이 통한다면 어떤 돈이 쓰일까요? 뭐 교회에서 무슨 달란트 뭐 이런 게 쓰일까요? 천국이라면 뭔가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으니까 돈이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지옥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간다면 지옥 쪽이 더 가까울 텐데, 지옥이라면 염라대왕한테 돈을 좀 쥐어주고라도 조금 편하게 사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염라대왕은 무슨 돈을 받을까요? 뭐 여기에 토착화되었으니까 한국 돈을 받을까요? 아니면 중국을 거쳐 들어온 신이니까 중국 돈, 혹은 인도에서 기원했으니까 인도 돈을 받을까요? 어쩌면 저를 제사 지내주실 때는 제가 지옥에서 쓸 돈을 보내주시려면 알리페이로 보내주시는 게 더 잘 통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신들은 무슨 돈을 쓸 것인가? 신은 돈을 받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라의 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관심 자체가 거의 기울여지지 않았고요. 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신라에서 전화, 금속화폐, 동전과 같은 것은 통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선생님께서 월성회자 2호 목간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하셨는데요. 중국 고대 행정문서랑 비교를 해가지고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백불수지 한두 개를 샀다 라고 해석해 오던 부분을 다르게 끊으셨죠. 그래서 백불수지 하나를 산 건데 이 두 개라고 전에 판독하던 것을 2천으로 새롭게 판독하셔서 2천이 백불수지 1에 대한 대가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동전일 가능성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신라에서 동전을 쓰지 않았다는 상식적인 이야기에 좀 놀라시면서 주석에 내려서 조그맣게 가능성을 제기하시긴 하셨지만, 2천이라고 하는 종이의 대가로 신라에서 동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사 입장에서 한국사라는 맥락 속에서는 조선 고려 시대에도 동전을 만들었다가 잘 유통이 안 되고, 조선 전기까지도 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조선 후기 상평통보 단계가 되어서야 비로소 동전이 유통이 된다라고 하는 흐름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라에서 동전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동전이 통용되던 이런 보편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동전을 안 썼다고? 낭랑도 있었고 중국하고 계속 그런 걸 받아오는데 돈을 왜 안 썼을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특이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신라의 동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신라의 동전이 사용되었을까? 사용되었다면 현재까지 발견된 동전의 경우에 그 사용 맥락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신라에서 동전을 썼다면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화폐를 주조해서 발행해서 사용하였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당연히 역사 기록 문헌상으로 신라가 화폐를 주조해서 발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특이한 자료가 후대에 남아 있는데, 해동 역사에서
천지를 인용해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천지를 찾아보면 신라국의 동전이라고 해서 모양까지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전등록에 남아있는 신라승 김대비가 육조 해능의 머리를 탈취해 왔다는 당연히 설화적인 기사죠. 전에 그 육조 해능의 그 미이라가 모셔진 데 가서 확인했지만 목은 잘 붙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설화적인 기록인데 여기서 그 돈을 받고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신라의 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은 홍주 개원사 중국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을 썼다라고 설화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신라에서 돈을 썼다라고 하는 기록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그냥 이런 기록에 나와 있는 신라와 관련된 전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신라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 보지 못해서 그 문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무문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요. 저기에 무늬가 없는 동전 모양을 해놓은 것도 실제로 보고 그린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페르시아 동전도 똑같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동전이 저렇게 생겼을 리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무문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냥 저렇게 그렸던 것이지 저걸 가지고 천지 단계에서 신라의 무문전 같은 동전을 확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대의 서청고감에도 무문전들을 쭉 나열하면서 신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연 신라에서 그렇다면 금전이나 음전과 같은 특별한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했을까? 역시 이것도 뭔가 무문전에 대한 전승을 가지고 좀 혼동해서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요. 역시 신라의 금전, 은전은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발견을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뭐 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 선방사지 석탑에서 나왔다는 음판이 언급되어 있지만 실물은 현존하지 않고요. 황령사 목탑 심초에서도 은제 판구가 발견이 돼서 이게 바로 은정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정으로서 은을 사용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었고 또 고액의 거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동전으로 대표되는 전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의 경우에는 황령사지에서 출토된 동판구 같은 것들이 정형성을 띠고 있어서 이것이 동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덕천 선생님은 더 나아가서 그 규흥사 정명에 나오는 그 유정과 관련해서 이 동정이 어떤 거래 상품화폐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흥사 정명의 내용은 이 동이나 청동으로 추정되는 350정을 넣었다는 것이고 시가 그 거래한 금액은 1,050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이 사용되었고 동제로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소재로서의 동정이고 거래의 단위가 되는 것은 거래의 단위가 되는 것은 곡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상품 교환 수단으로서 동정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역시 추가적인 자료가 확인이 되어야 굉장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이 전화, 동전으로 대표되는 전화하고는 역시 성격을 조금 달리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듯이 신라에서 독자적인 전화, 화폐를 주조해서 발행했다고까지는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의 돈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설화적인 맥락 속이지만 동전과 관련된 사료들은 존재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상록유사에 나오는 월명사 도설가조인데요. 유명한 제망매가라는
향가와 관련된 설화인데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지전을 사용한 기록이 나옵니다. 지전은 돈 그 자체는 아니죠. 지금 이거는 후대 민속 자료인데요. 종이로 만든 돈을 상징화시킨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돈전의 사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물론 설화적인 기록이라서 그 설화의 성립 시기가 그 인식의 시기일 텐데 성립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역시나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에서 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이 장례의식 속에서 저승으로 보내는 어떤 맥락 속에 사용되고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료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율 황생조입니다. 역시 굉장히 설화적인 망덕사 승려인 선율이라는 사람이 전을 시주해서 600반야경을 이루려다가 중간에 죽어서 저승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저승에서 그런 600반야를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사서 그 돌아가서 다시 이루게 해주는 그런 그래서 부활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돈이 등장을 하는데요. 역시나 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고 저승에서 어떻게 하고 하는 이야기 자체를 우리가 뭐 사실로 동전의 사용 기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 이야기의 성립 시점도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가 존재함은 명백하지만 만약에 어쨌든 그 이야기 속의 동전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동전은 어떤 동전이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라에서 독자적인 전화를 주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사용했다면 중국 동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려도 고려 성종대에 최초의 화폐 주조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보다 앞서는 전과 관련된 기록들은 존재합니다. 고려사 저료에 최승로 상소 성종 원년이라서 화폐 주조보다 조금 앞선데 그 사찰의 전곡이라고 해서 전과 곡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재정을 사찰 재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전곡이 사용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확실히 성종의 화폐 주조 이전에 이미 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조선 시대에 그 수도를 정할 때 한양 수도를 정할 때 그 동전을 던져서 점을 쳐요. 그런데 이 동전 던지는 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조준의 대답이 고려 때 도성을 정할 때도 동전을 던져서 정했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려 태조 때 동전을 사용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조선 초에 존재했다 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후대의 전승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 초에 동전을 사용했던 증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다만 여기에도 인식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전을 던져서 점을 치는 점전으로서 어떤 주술적 의미를 담은 동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앞에도 동전이 사찰이라고 하는 불교의 종교 공간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 동전이 등장하는 맥락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실물로서 한반도에서 고대 한반도에서 중국 동전이 발견되고 있느냐? 한반도 고대의 중국 동전에 관해서 기존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수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낙랑군과 관련해서 낙랑군이 존속하던 시기의 오수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해안과 강가를 따라서 어떤 그런 낙랑군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중심 지역들에서 오수전을 비롯한 중국 동전들이 오수전과 왕망대 동전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 화천 50점이 꾸러미로 발견된 것이나 난파선에서 980점의 오수전이 발견된 것 이런 걸 바탕으로 일부 어떤 그 무역항에서는 교환의 수단으로 동전이 중국과의 거래에 동전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뭐 50점, 980점이라고 해도 그 정말 거래를 막 했던 대가에 특히나 난파선은 그 직접된 것일 텐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다소 조금 적은 수량이고요. 또 대부분 출토 맥락 자체가 부장품으로서 들어가 있거나 혹은 장식품을 만들다거나 의뢰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교환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애초에 삼국지 동의전에서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그 철을 돈처럼 썼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직접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철을 대신 사용했다는 언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들 적은 수량이지만 부장품으로서 혹은 어떤 의뢰 속에서 동전이 사용되고 있는 맥락은 백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백제나 신라의 중국 동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심이 너무 적어서 정리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정리된 거를 그냥 가져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 유일한 정리가 오키나와 국제대학교에서 오키나와에서 개원통보가 나오니까 이게 한반도를 거쳐서 왔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반도 고대에 개원통보를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보고서에 굉장히 실망이 느껴지는 그런 보고가 거의 유일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모아봤는데 역시 완벽한 정리라고는 할 수 없고 지금 계속 추가로 좀 뒤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제가 확인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것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철제 오수전, 양나라의 오수전인데요. 당연히 장래 의식에 저세상에 대해 어떤 존재에 치르는 대가로서 외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사리장치에서 나온다거나 혹은 저습지의 제사와 관련된 주술적 제사와 관련된 어떤 유물군 속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역시나 이 동전들의 맥락도 역시 주로 제사와 주술, 의례적인 부분이 두드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도 마찬가지 양상이 이어집니다. 신라에서 발견된 것 중에 뭐 조금 그 특별한 것이 이제 황남대청 남분에서 발견된 건데요. 황남대청 남분이 1975년에 발굴될 당시에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다가 1990년대 후반에 다시 정리하던 과정에서 그 화천, 왕망대의 동전인 화천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뭔가 장래 의식 속에서 중국의 동전이 신라에서 이런 시기부터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호, 그 역시나 장래 의식의 맥락 속에서 그 화장한 고를 집어넣는 골호 속에 개원통보가 납입된 사례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이른 것은 사이토 하다시가 1930년대에 개원통보가 납입된 사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저 뒤에 보여드리는 사진이 그 개원통보가 나온 골호들은 아닙니다. 적당히 그냥 고로 사진을 갖다 놓은 건데요. 왜냐하면 사이토가 구체적으로 어느 고로에서 개원통보 몇 개 나왔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로에 대한 관심도 고로 그 자체의 재질, 형상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신라의 동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원통보가 나왔다라는 언급만 있지 구체적인 것이 언급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골호에 넣은 것이 또 골호라 매장용인 것 같은데 그 매장 위치가 특이해서 그 골호 자체가 지진의 의미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임해전지에서 발견된 고로입니다. 그 기단 아래에서 발견돼서 뭔가 지진과 관련된 의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로 내에서 개원통보가 4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로 내의 개원통보는 역시 여러 사례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불교 신앙과 관련해서 탑 속에 매납된 경우도 확인이 됩니다. 분황사탑에서 발견된 동전은 고려 동전도 있어요. 상평 오수전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 송대 동전도 있습니다. 상평 오수전과 숭령중보라는 동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뭐 고려 시대에 둘 다 넣어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이제 원래 탑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수리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이 같이 넣어졌는데 상평호수전과 숭령중보는 상당히 시차를 둔 동전이기 때문에 상평호수전은 원래 신라 때 넣어졌다가 숭령중보가 나중에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례로서 일단은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사례들이 신라의 이 동전 사례들로 확인이 됩니다. 역시 그 골호 내에서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 탑 속의 매납이 돼서 부처에 대한 공약물로서 넣어진다거나 하는 맥락들이 주로 확인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역시나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나원이 화장묘에서 출토된 고로에서 나온 개원통보가 아니라 가짜 개원통보입니다. 그 주조한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서 위에다 선각한 거죠. 개원통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개원통보와는 다른 의미, 개원통보를 상징화시켜서 상징물로서 사용한 것이니까 그 의미가 주술적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 부지 우물에서도 역시 앞에서도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다양한 주술적 의뢰의 흔적들이 발견된 우물인데요. 그 속에서 납으로 만든 개원통보가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영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주술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동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주 남산의 창림삼지삼층탑에서도 그 추사 김정희가 이것이 나왔을 때 도금된 개원통보 한 점이 나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그 자료는 현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금동 개원통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개원통보에 금도금을 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새로 금동으로 동전을 만들었다고 해도 역시나 주술적이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기존의 동전을 재가공해서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조선시대의 별전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나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역시 이 맥락도 주술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동전의 발견 사례는 신라 중앙 왕경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방에서도 역시 개원통보를 비롯해서 그 동전이 발견된 사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주목했던 것이 하만 성산산성에서 발견된 다야 1601 목관인데요. 기존에 이제 호자, 뭐 육입자까지는 뭐 무난하게 판독을 해왔는데 이 글자는 뭐 명확하게 판독하지는 못해 왔던 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동전에 너무 집착을 해서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전 전자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느껴져서 저 글자를 동전전으로 판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판독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역시 이 글자는 여전히 판독이 어려워서 호 무슨 전 혹은 뭐 좋은 상태가 좋거나 좋은 무슨 전 6개가 들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딘가에 묶여 있었어요. 용기나 자루나 이런 것에 묶여 있었던 자료인데 그 묶여 있던 용기나 그런 것에 무슨 전이 6개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만 성산산성 또 그 개원통보보다 앞식인데요. 그 시기에 성산산성과 같은 지방의 산성에서도 동전이 그 존재를 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목간에 써서 거기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이나 보관 과정에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인데 결국엔 관과 관련한 그 관계 속에서 구입이 돼서 이동되었거나 혹은 보관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맥락인데 그러한 맥락 속에서도 동전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6개라고 하는 그런 수량은 어떻게 봐야 될까? 그 뒤에 그 단위가 적혀져 있지 않아서 뭐 100개 단위를 얘기하는 맥인지 아니면 1000개 단위를 얘기하는 관이나 민인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역시 이렇게 구분이 필요한 단위가 있다면 그 단위를 써줬을 가능성이 크고
그냥 숫자만 나왔을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 매의 단위일 걸로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조선시대의 후대의 기록이지만 조선시대의 기록을 봐도 전 다음에 숫자가 바로 나오고 단위가 없는 경우에는 전부 다 문 단위로 보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6개로 봐야 되는데 6개라고 본다면 역시나 이것이 교환 수단으로서 준비가 되고 혹은 제부의 축적 수단으로서 축적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적은 수량이죠. 역시 뭔가 그 산성에서의 어떤 의뢰인지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뢰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량의 동전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이런 장례나 지진 혹은 신불에 대한 공약물로서 왕경과 지방에서 동전이 유통되고 사용된 것이 현재 자료에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주술적 맥락에서 동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역시 동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지불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상징화돼서 주술적 맥락에서도 사용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철제 오수전은 매집원을 통해서 그것이 신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상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건 전으로 전 1만 문의 전으로 신지를 샀다라고 해서 상징적인 지불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신라가 생각하는 그런 신들, 여기에 신들도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신들이고요. 탑에서 모셔지는 부처 같은 경우에도 부처나 신장들을 포괄하는 불교적 신앙 대상도 인도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그런 신들, 신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타겟,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들의 세계, 저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그 보편 세계로서 그 돈을 쓰던 보편 세계의 존재라고 상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돈으로서 보편 세계에 통용되는 동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고려시대에 동전이 발견되고 있는 맥락하고도 상통하는데요. 고려시대 동전의 발견 맥락도 신라보다 양이 많지만 3, 4천 점 정도가 지금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많지만 맥락은 비슷합니다. 무덤이나 탑에서 발견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중국 동전을 사용하던 시절이 있어서 비축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축적해 놓으려는 동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이 발견이 되었는데, 고려에서 그런 것은 발견이 되지 않고 오로지 분묘나 탑 속에서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지, 저승을 가는 노잣돈 혹은 입에 물려주는 돈, 탑에 대한 공약물이나 지진 진단구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출토 양상을 보면 중국 동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고려전이 발행된 이후, 고려에서 독자전을 발행한 이후에도 고려전보다 중국 동전이 더 많이 이런 맥락 속에서 매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보편 세계의 신들에게 보내는 동전은 중국 동전으로 상정되고 있었고, 고려전은 발행되었지만 오히려 소량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고려전은 오히려 고려의 맥락에서도 상징적인 대체물로서 소량이 사용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신라에서도 지금까지 발견된 돈들은 그 신들의 세계와 관련해서 신들에게 보내는 돈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제가 물론 이 발표에서 신라에서 경제적인 용도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에서도 아스카이계에서 부본전이 다량 발견되면서 화동대진 이전에 동전의 논의가 본격화된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의 발굴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와 관련된 어떤 게 발견이 되면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까지 발견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